뭐 기자인데 뭐 그래. 가자. 자신 있게. 새끼야 마. 남자 마 너 씨. 지사님보다 이력이 좀 더 무서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특별 방송. 특별방송 연말 특별방송인데 가장 큰. 야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어. 지금 사표 써왔지? 이거 사표 위험해. 써왔지? 사실 이거를 준비한 게 뭐냐면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취임한 이래로 좀 언론사가 조금 위축이 돼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일을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좋은 기사만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 뭐 나쁜 기사 쓰면 너 고소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아, 우리 고소민은 슈퍼에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우리 이재명 지사의 운명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고 있는데 있어주면 하는 바람이 큰데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또 뭐 최근에 어떻게 된다 이랬는데 그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잡아주는 걸로. 우리는 빠지고. 그렇죠. 둘이서 일목요연하게. 오늘 법조인 교육 나오셨으니까 저도 빠지고.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아, 예. 지금 2심 법원 판결이 있었죠. 최근에 있었죠. 법원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4가지 정도의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이제 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강제 입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서 2018년 5월 달에 있었던 그 토론회에서 했었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같은 날 토론회에서 있었던 그 검사 경력 사칭 전과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도정 관련 사업 홍보 이제 업적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그 혐의를 따지면 총 한 7, 8개 정도가 되는데요. 1심에서는 전부 다 무죄를 받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2심에서는 이 중에서 하나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어떤 혐의냐면은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방해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한 바로는 형 입원을 시도한 것 자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형 입원을 하는 거에 절차 관여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 그 관련된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 그럼 강제 입원한 건 아니다라고 나온 거네요. 그쵸. 그게 강제 입원을 한 게 죄는 아니다. 죄는 아니다. 실제로 강제 입원 되진 않았어요. 그게 중단됐습니다. 그랬구나. 절차를 진행하다가 본인께서 절차에 관여한 거는 맞는데 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본인이 설명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였으면은 내가 그 절차를 진행한 건 맞지만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절차였다 라는 점을 말해야 되는데 그 취지가 그게 아니었고 이거를 지금 숨기려고 했다는 점에서 허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정리하면 2심 재판부에서는 형 강제 입원을 하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죄는 아니다.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왜 해놓고 안 했다 그러냐 라는 거로 유죄를 때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상 대법원은 이제 마지막 1심, 2심을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따져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1심과 특히 2심 재판부에서 내린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대법원은. 근데 또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그 정치적으로 큰 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관계를 또 들여다본다고도 해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대법원 판단이 이제 그 12월 5일 이제 그때까지 나온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제 상고심에서는 상고심에 올라간 이후로 3개월 내로 선고를 하도록 이제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판결에 위법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이번엔 기간이 지금 도과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길어지면 사실상 약간 정치적인 판단이 또 들어간 거 아니냐는 오해가 또 괜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정치 기자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이제 텐션 올리는구만.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그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직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6일인데 1월 16일 총선에 나가려고 하시는 공직자분들은 1월 16일 전에 사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공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12월이나 1월 초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만약에 뭐 직을 유지하면 문제가 없는데 유죄가 나와서 옷을 벗게 되면 4월 총선에 도지사 보궐선거 같이 하게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국회의원 선거와 도지사 선거를 같이 하게 돼요. 그렇겠죠. 근데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구를 다 돌면서 선거를 모든 31개 시군의 1,400만 도민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어린이들은 없으니까 1,400만은 아니겠네. 그렇죠. 하여튼 뭐 어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총선 선거와 같이 도지사 선거가 거의 뭐 런닝메이트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여권 민주당 쪽이 부담스럽다라는 분위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도지사 선거를 보궐선거를 같이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민주당 도지사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을 또 그렇죠, 찍어줘야 그렇죠. 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지 훼손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당에서 굉장히 이걸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러닝메이트식으로 가다 보니까 같이 선거를 도니까 그렇죠.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분석을 그럴 수 있다. 하나 보더라고요.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이게 나오겠죠. 네. 예를 들면 대법원의 이제 법률적 판단이 대법원 선고가 1월 16일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1월 중순이나 20일이나 1월 말이나 이렇게 법원이 판단이 나오면 지사님의 직 유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번 4월 총선에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1월 16일 이후 시점에 대법원이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에요. 그것도 예리한데요. 예리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큰 사건이어가지고 법리적인 이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법관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일단 회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 의견에 대한 어쨌든 결정이 있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뭐 며칠 내로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30일 특집 방송까지 문제가 없겠네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 사태를 놓고 어떤 정치 그 교수님께서는 특이한 분석을 내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이번 기회에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이제 탄원을 많이 내고 진짜로. 탄원서가 지금 뭐 건설계, 뭐 종교계, 정치계 뭐 엄청나게 한 10만 명 넘는 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뭐 집회도 하시고 시위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떠한 정치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대권 주자로 우뚝 서는 대권 주자로서 새를 결집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살아남는다. 새를 블랙 다시 하는 컨슈머 마케팅 그렇죠. 작전이 들어갈 수 이게 있다. 각 분야에서 이재명 지사를 살리자고 똘똘 뭉치는 게 그렇지. 결집에 어떻게 보면 사건이 됐으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패를 다 본 거죠. 어떻게 그렇죠. 저기는 나구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거구나. 굉장히 뭐 대놓고 본 거죠.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게 막 그 탄원서 계속 제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실제로 법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양형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이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탄원서를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거는 지금 법리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양형 싸움이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탄원서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 편, 네 편 딱 이번 기회에. 다만 이제 여론적으로는 조금 압박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여론전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지를 한다. 우리는 뭐 이런 거. 지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실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정을 굉장히 잘 중심을 잡고 가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무리. 훈훈하게 뭐 갑자기 또 아까는 뭐 시원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기자인데 뭐가 자신 있게 새끼야. 이런 거 시원하게 얘기하려고. 아니 또 갑자기 간성 기자 가수의 컨셉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난 내일 도청 출근해야 돼.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법적인 문제를 털고 나면 조금 더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그렇죠. 얼마나 더 드라이브가 진짜 걱정이 돼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 하루빨리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도정 환경이 빨리 조성이 돼서 그렇죠. 또 행복한 나날이 또 이렇게 펼쳐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혼자 말하는 것 같은데 혼자 말하는 것 같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집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알린 소식.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가 2심에 벌금 5억밖에 안 받아서 징역 받은 거 아니야? 300이요. 아니 원래 무죄였는데 300 받았어요. 아니야 징역 받았어. 아닙니다. 2년 6개월 아니야? 아닙니다. 아까 판결문 갖고 온 거 못 봤어요? 아니 또 여지껏 많이 잘해주다가 왜 또 징역 보내려고 그래? 녹화들은